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여러분의 밥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2시에 만나요. 이광수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도 좋은 게 있나요? 왜 없겠어요? 없다고 하실 거예요? 예, 옆에 박시동 대표님 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칭 일타 강사, 네. 자칭 경제 일타 강사 네. 박시동입니다. 오늘 방송국 다녀오셨어요? 네, 방송국 놈들이 해준 겁니다. 아니요, 다르죠? 예, 혼자 한 거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네, 오늘 뭐 네. 7년 어려 보인다, 10년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게요. 연예인필이 되는 걸로. 연예인인 거죠? 개그맨 연예인? 네. 연예인이거든요. 네. 가수입니다. 네. 저희를 또 이끌어주시는 연예인보다 훌륭하신 분 모셨습니다. 네. 권다영 건님. 네,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오늘 의상이 복장이 아주 좀 뭐 복장이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없고. 상견례 복장.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안 입으면 네. 이제 다음 계절로 넘어가서 입어야 돼 싶어서 아. 마지막으로 옷장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진짜 화창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좋은 건 바람이 서늘해요. 맞아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기분 좋게 출발해 봤습니다. 네. 일단 박시동 대표님. 네네. 뭐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네. 지금 리얼타임으로요. 네. 사상 첫 코스피 7천을 넘었고 리얼로 지금 현재 7,364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빵빠레 한번 가야지. 예. 근데 좀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아요. 뭐 조가까지는 봐야겠지만 네.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또 밥을 이번에도. 싸야 된다는. 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알겠습니다. 정오의 머니뉴스를 이렇게 좋은 장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지수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6% 이상의 강세로 7,366포인트,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대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아쉽습니다. 0.8%대 하락으로 1,200 초반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1,456원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오의 머니뉴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7,000선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자체가 7,000선 위였고요. 현재도 7,300 위에서 흐름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3%, 10% 급등 중입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여러 가지 상승하는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요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 미칠지 지켜보시죠. 세 번째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TSMC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인텔에서 칩을 생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체 칩인 M 시리즈 과연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일단 빅테크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 마감하고 나서 AMD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얼마나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오의 머니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가 또 흥미로운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코스피가 사상 첫 7,000을 돌파했습니다. 네. 저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에 예를 들면 5,000, 6,000 이런 벽을 넘을 때 네. 시간이 상대적으로 걸려요. 그쵸. 네. 라운드 피겨.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관성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7,000 넘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속도를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수익률 세계 1위를 했어요. 1위. 네. 그렇죠. 1년 1위입니다. 1년. 근데 1년간 벌어들인 수익률이 75%예요. 네. 작년 1년간. 그게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오늘 7,000을 넘었잖아요. 네. 우리 지금 7,300을 넘었거든요. 예, 오늘부로 연초 대비 75%입니다. 그러면 작년 12개월간 세계 1등 한 거를 네. 그것도 대단한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다시 5개월 만에 사실은 5개월도 아니지 1, 2, 3, 4니까 네. 아무튼 5개월이고 만 4개월 만에 해치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여기까지 갈까 하는데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우리 기대를 기대가 아니고 우려를 처참히 뭉개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상한데? 마하의 속도로 가고 있고요. 네.
7천을 우리가 종가로 넘는 날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넘는 날 종가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네, 지금 이광수 대표님이 7,030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7,040? 40 사실 제가 먼저지. 20이었던 거 네, 같아요. 권 앵커님이 20, 제가 7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볼 땐 우리가 이걸 자웅을 겨뤄야 될까? 7,300이 넘어갔는데 다 낙제 아니냐? 그렇죠. 아,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받아볼게요. 박시동이 꼭 졌다고 네. 돈을 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박시동. 댓글에 니네 셋 다 꽝이다. 회식 시동이라고 지금. 근데 네. 저는 이게 자산시장에서 물리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을 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지수가 무거워지자는 거, 네, 오른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대표적으로 어디가 보여주냐면 미국의 나스닥이 보여준 거예요. 그걸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오르면 막 지수가 무거워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물리의 세계에서는 아시잖아요. 가속도의 법칙, 질량에 비례한다. 네.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속도와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벌써 8번째 매수 사이드가가 맞습니다. 열렸고요. 네. 지금 어저께인가 나왔던 골드만삭스에서의 분석인데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 압도적인 이익 상향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더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제일 센 건 역시나 한국이다. 대만보다도 훨씬 더 세다라고 하면서 IT 하드웨어 너무 좋고 네. 5월 대비 6월 전망치가 아주 미세하게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의 이제 고민은 그거죠. 사람이 관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동안의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올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지금이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 꼭 나올 때가 지금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생각으로.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그럼요. 오르는 주식은 어떻게 한다? 팔지 않는. 절대 팔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오르면 떨어질 걸 미리 걱정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주식은 언제 파느냐? 떨어질 때 팔면 돼요. 최근에 제가 가장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너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떨어지면 팔면 됩니다. 그걸 왜 미리 걱정하고 있냐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오프닝한 지 8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금 화내는 타이밍이 예상보다 좀 빨랐어요 지금.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최근 1개월간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ETF 1위가 곧버스예요. 인버스의 2배. 네. 그러니까 하락한다의 베티. 왜 이러고 있냐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거예요. 많이 올랐어. 빠르게 올랐어.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하는 지점 하나하고.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는 목적이요.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많이 벌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데 쉽게 말해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 투자는요. 게임이나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타이밍이나 이거보다 기업을 보는 거고 산업을 보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투자하는 거지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는 예측하면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진데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2배 곧버스 사야겠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투자는 여러분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나 한 100만 원만 사볼까? 인버스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난이 커지면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다음에는 500만 원 투자한다. 네. 그런 거는 절대 근처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 했잖아요. 물론 버크셔 네. 워렌 버핏은 물러났지만 근데 워렌 버핏이 시장이 지금 투자의 아니 도박의 혈안이 되어 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 도박 장세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누가요? 워렌 버핏 버핏이요. 할아버지가요. 워렌 버핏은 현금 엄청 들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 한 주도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이광수, 건방지게 하는 워렌 건 버핏 아니에요. 맞장설. 건방지게 하는 건 아닌데 한국 주식
우리 저 존경하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선생님 한국 주식 없으시잖아요. 한국 주식 잘 보세요. 버블이 아닙니다.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아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인 게 일단 아무튼 코스피가 네. 오늘 네. 이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는데 속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어닝 리비전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네.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결국에는 메모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부터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시장에 또 상장되어 있는 메모리 ETF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 ETF가 올랐어요. 그럼 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런 수급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외국인이 직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이런 주식 커뮤니티라는 레딧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섹터가 생겼어요. 야.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몇 배고 SK하이닉스가 몇 배고 이걸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도는 밈 같은 사진에 뭐가 있냐면 크립토 시장에서 나와서 코스피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야, 좋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직접 매수하는 것들도 있고요. MSCI의 달러 기준으로 코리아의 지수, 우리나라의 지표가 포워드 P가 6.7배입니다. 네. 근데 대만과 인도가 20배예요. 네. 절반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미국 시장에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싼 시장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현재 1조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 급등, SK하이닉스가 10%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이 많이 없다. 많이 안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런데 이익이 엄청 증가하니까 그럼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우리가 지금 퐁당퐁당으로 며칠 쉬었어요. 네. 예, 우리가 퐁당퐁당 쉬는 날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반도체, 뭐 칩, 이 언저리 있는 애들이 지금 뭐 연일 10% 이상씩 급등하고 있어요. 날아가요, 예, 지금. 날아가고는 중이에요. 네. 근데 걔네들이 지금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보다 실적이 더 좋고 더 마켓 쉐어가 높은 회사들인데 봤더니 걔네들보다 훨씬 싸. 그런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직접 살 수 있는 창구도 열려. 그러니까 추가 수급도 잡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벌써 외국 애들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건가?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 뭐냐?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될 거니까 먼저 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사는 정도지 진짜 100만 대고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이제 7,300 아직 배가 더 고프다.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Do you have Korean stock? 그렇지. 너 없는데? 없어? 아직도 없어? 없는데? 그러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외국인 수급을 보는 건데 아까도 이제 권다영 앵커님이 네. 메모리 ETF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비중이.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이 D램이라는 티커명, 그러니까 그 명을 갖고 있는 ETF인데요. 네. 이게 왜 인기가 많았냐면 미국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직접 살 수가 없었어요. ETF도 없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ETF에도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다른 거 비중 많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세 개가 거의 90%인가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가 지금 출시가 한 달째인데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른다? 그들이 산다? 그러면 이 수급은 당연히 우리나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사야죠. 네, 그래서 주요 순수한 메모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를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다. 네. 라고 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뉴스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했는데 한국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번에 직접 투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고요. 선진국 지수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투자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했는데요. 뭐 주식 거래할 때 개인 정보를 다 공개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 이런 것들도 계속 더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지표들이라든지 자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새롭게 들어가면 또 새로운 수급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수 내 비중이 한 2%에서 3% 정도고 달러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 정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네,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좋습니다. 독자님들. 뭐냐면 어떤 지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헉, 물가가 올랐나 봐. 그럼 어떻게 알지? 내가 짜장면 많이 먹으면 짜장면 값에 예민한 거고 네. 난 칼국수 좋아하는데 칼국수 값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물가가 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가 지수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제일 많이 쓰는 쌀값, 짜장면값, 뭐 칼국수값, 김밥, 옷값 이런 거를 다 비중을 딱 조절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평소에 쓰는 정도의 비중에 맞는 가중 평균을 딱 해서 쌀값은 10%, 물값은 얼마, 뭐 짜장면 값은 얼마, 그렇죠. 옷값은 얼마, 기름값은 얼마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곱하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100으로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0이 올라가면 100보다 올라가면 물가 오른 거예요. 100보다 내린 거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우리가 보통 물가가 올랐거나 낮았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 드린 거예요. 그럼 지수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이광수 지수 만들면 돼요. 박시동 지수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수를 보고 정부가 만든 물가 지수처럼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목적으로든 지수라는 거 만드는데 그 지수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믿을 수 있고 활용도가 높으면 이제 전 세계가 다 그 지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수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 이제 하나 중에 하나가 하나는 영국에서 만드는 지수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드는 지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인데 이 MSCI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맞아요. 만든 네. 지수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지수를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캐피탈 회사가 만들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모건 스탠리 애들이 만든 지수가 신뢰를 얻었다. 그쵸.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로비했겠지 뭐. 그렇죠. 예, 다른 지수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다 그 지수를 신뢰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그 지수 안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짜장면 얼마, 짬뽕 얼마, 뭐 사과 얼마 이렇게 조합하듯이 모건 스탠리가 그걸 나눠놨어요. 전 세계 증시를 내가 볼 때 도대체 전 세계 증시는 오른 거야 낮은 거야 헷갈리지? 그다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전 세계 지수를 둘로 나눠요. 뭐 사실은 셋으로 나눴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진국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미국, 영국 뭐 쭉 모아서 얘네들 가지고 쭉 미국은 시총이 얼마니까 전체의 몇 프로, 네. 일본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선진국들끼리 쭉 모아놓은 지수. 그럼 그 지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전 세계 선진국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선진국 밑에 있는 애들 신흥국 얘네들로 지수를 또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중국, 한국 등등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지수를 딱 보고 사람들이 활용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세계 증시가 올라가면 자동방으로 올라가는 상품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금융회사들이 쭉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품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저 지수가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저 지수가 내려가면 똑같이 내려가는 상품을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 상품이 히트를 치면 거기 안에 있는 돈들이 쭉 모여 있다가 그 지수 비중만큼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만든 MSCI 지수 중에서 지금 신흥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왜 신흥국이야? 시총이 지금 세계 8등이거든. 애저녁에 우린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니네 왜 안 넣어줘? 그랬더니 얘네들이 늘 하는 얘기가 등치만 크다고 넣어주는 게 아니야. 니네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도 불편하지. 제도가 너무 폐쇄적이야. 그리고 보니까 뭐 맨날 뒤통수 치고 뭐 짜증나. 뭐 거래 시간도 짧고 그래서 환전하기도 어렵고. 니네 뭐 등치는 큰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 안 돼서 우리가 니네들을 선진국에 넣어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흥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선진국의 지수 중에 100 중에 우리가 3% 정도 비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신흥국에 있잖아요. 신흥국 중에서 우리가 비중이 3%보다 위에 있어요. 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신흥국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는 금융상품에서 한국이 빠졌네 라고 하면 그 상품에서는 한국물을 팔게 돼요. 그렇죠. 지수를 복사하는 상품들 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죠. 근데 다시 선진국으로 우리가 옮겨가. 그러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상품에서는 한국을 넣어야 되겠네. 우리 지수 한국이 들어왔으니까 이 지수를 복사하려면 우리는 한국을 넣어야 돼라고 해서 들어와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네. 선진국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들이 더 규모가 크고 훨씬 크죠.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연간
최소한 400억 불 이상의 플러스 효과.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를 살려고 들어오는 돈이 40조에서 60조. 60조 이상 저는 보는데 아무튼 5, 60조 이상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강제적으로 이걸 네. 영어로 패시브라고 하거든요. 묵지도 마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라고 하는 돈이 40조 이상이 들어온다. 50조, 60조 이상 들어온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건 호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의 어떤 상황이냐면 탈락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방에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한 방에 안 넣어줘요. 그러면 니네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해볼게라고 하는 와치리스트, 관찰 리스트에 먼저 올라가고 네. 그리고 한참 보다가 이제 올라갈 만하네라고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부 때 탈락이 됐어요, 아예. 네. 네. 그래서 관찰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6, 7월이면 이제 조금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국에 넣기 위해서 니네가 뭐가 불편했던 게 뭐야? 이거 불편했지? 내가 그거 바꿔줄게라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관찰국에 올라가고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번에 관찰국에 올라가면 제가 볼 땐 패스트 트랙으로 거의 수 있죠. 바로바로 이제 선진국 가야 돼. 등치가 너무 커졌고 정부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상 최고치 또 씁니다. 7,400입니다. 아, 7,400. 네, 7,400으로 사상 최고치 기준으로 7,402포인트, 6.7% 이상의 강세고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또 매수 규모 계속 늘려가는데 한 가지만 추가를 해드리면 지금 해외 증권사, 미국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주식 직접 살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요게 홍콩 쪽에서도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네. 아시아에서의 정말 큰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서도 직접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홍콩은 그냥 중국이랑 합쳐가지고 조그만 섬으로 아니 섬도 아유. 아니고 아유. 변두리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홍콩 자체가 별도의 증시가 있고 그게 지금 4위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 아직은 금융 허브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이 열린다. 이거는 뭐 굉장히 크죠. 럭키비키죠. 그러니까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홍콩이 가장 많이 간 네. 출장지였어요. 저도요. 그렇죠. 거기가 투자자가 거의 뭐 홍콩은 우리 내 집처럼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랑카이펑 같은 데서는 뭐 예. 아니 술 저 먹고 일만 누워 했어. 있었잖아요. 아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MSCI가 CI 지수가 중요하다, 수급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잘 안 됐을까? 저는 그 근저에는 뭐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 이 지수나 방향성은 뭐냐면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원해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원해. 네. 그리고 올라 돈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MSCI 지수 편입은 의외로 또 쉬워진 게 아닌가 생각을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돈 되겠네. 그러면 왜 안 하겠습니까?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도 하반기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또 모멘텀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보는 거죠.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잘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광수 대표님처럼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걸 원해요. 원하죠. 그러니까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 걸리는 거는 뭐예요? MSCI 모건 스탠리 애들 아닙니까? 네. 얘네들이 만드는 건데 모건 스탠리의 대주주가 일본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잘 되는 길에 자. 고춧가루 놓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다. 지수 하나 만들어요. 그럼. 무슨 대로 안 될까요? 하나 만들어. 12시 지수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기대감이에요. 네. 전 세 번째 뉴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네. 번째 뉴스를 한번 볼까요?